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진기하고 신기하고 재밌고 흥미로운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주제는요. 구마라즙, 지난 시간까지 구마라즙, 그다음에 해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이제 구마라즙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 명이 승조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분이 이제 도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승조는 공사상을 어떻게 이렇게 좀 체계화시킨, 그러니까 중국 사람 중에서 공사상을 어떻게 가장 먼저 이해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도안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공사상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질적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승조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승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노성불사상, 어떻게 보면 불성사상, 그래서 도노불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도생이라고 하는 분, 다 구마라즙 제자입니다. 근데 구마라즙 제자가 이제 한 3,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중국에서 보통 3,000명 제자다라고 말이 나오면 꼭 3,000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겁나게 많은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쓰인다. 그래서 공자에게도 그런 표현이 있고, 뭐 문중자 왕통에게도 그런 표현이 있고, 3,000이라는 게 있고,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한 80명 있었대요. 그 중에서 4명은 확실하게 잘 나가는 제자였었고, 그게 이제 나집 사철, 관중 사자라고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렇게 4분입니다. 승조, 도생, 도용, 승예. 이 두 분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찬술이라든지 특별한 막 눈에 띌 만한 괄목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당대에는 굉장히 잘 됐다가 후대에 약간 묻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인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데 무슨 저술이 있거나 이런 게 안 되면 상황들이 급반전합니다. 그래서 승조나 도생은 특수한 철학적 견해들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저분들은 이름이 남고, 이제 저 두 분은 이름은 전하지만 그렇게까지는 그닥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두 분만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승조라고 하는 사람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직업이 뭐였냐면 대필, 남의 이제 글 좀 대신 써주고, 그 다음에 경전을 옮겨 적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는 요즘으로 말하면 복사지, 복사 대행업체.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옮겨 적는 사람. 이런 사람 발전력 거의 없습니다. 근데 승조는 그걸 베껴 쓰면서 자기가 내용을 이해하면서 베껴 쓴대.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렇게 제가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약간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손가락 5개로 워드를 못 쳐요. 지금도 손가락 2개로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책이라든지 다른 사람 거를 베낄 때 뺏기는 게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안 하거든요. 예전에 채팅 유행할 때 우리는 채팅을 못 합니다. 왜? 두 손가락으로 치는 사람은 남이 채팅 친 걸 보고 치면 이미 늦어요. 5개로 치는 사람은 모니터만 보고 그냥 막바로 채팅이 들어가고, 우리는 보고 이걸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이미 그게 글이 올라가서 뒷북이 됩니다. 그래서 채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이렇게 남들은 다 베껴낼 때 우리는 베껴내는 게 아니고, 이걸 옆에 이렇게 봤다 어쩌다 하면 5개로 치는 사람은 보고 치고, 우리는 이걸 봤다가 이러면 줄을 잡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바닥을 쭉 보고 그걸 머릿속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그냥 칩니다.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요약하는 능력이 엄청 좋아져요. 그 짓을 계속하면, 그리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 숙제도 좀 대신해주고 이러면 다른 사람 것도 하고 있고. 승조 비슷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문장력이 좋아요. 문장력이 좋아요. 아마 그냥 대필만 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의뢰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문건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의뢰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단가가 더 셌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문장이 점점 좋아집니다. 사람이 계속 그 짓을 하니까.
그리고 책 베껴 쓰는 과정에서 그 책을 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책들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문장이 좋아지고 이게 이 승조의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됩니다. 공부의 가장 큰 배경이 돼요. 그리고 30살, 31살에 저 양반이 그러니까 이게 뭐 베껴 쓰고 이러면 좀 일찍 가는가 봐. 나 그런 생각도 해. 남의 거 자꾸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별로 안 좋은가 어쩐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원래는 노장에 심취했던 사람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노장 중심이에요. 위진 현악이라고 그다음에 육조청담 위진 현악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좀 이따가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본 책이 유마경이고 유마경 보고 이제 불교로 전향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마경이 굉장히 멋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 때 유마경이 굉장히 유행을 하죠. 그리고 딱 읽어보면 그 약간 알딸딸한 데서 넘어오는 멋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승경전에서 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식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경전이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유마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마의 침묵은 뇌성병력보다도 크다. 뭐 이런 식 얘기들. 그래서 유마경을 보면서 노장의 한계보다는 그 한계에서 좀 답답해하고 있을 때 유마경을 보니까 뭔가 터졌다. 그러다가 구마라집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구마라집 명성이 워낙 구마라집이 요흥이 장안으로 모시고 오기 전부터 명성이 있었어요. 그게 고장이라고 하는 데서 그게 어디냐면 이제 여광한테 한 17년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 기간에도 이제 명성이 떨치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궁금하면 갑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제가 또 해드리겠지만 현장 스님이 인도까지 왜 갔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궁금한 거예요. 의상대사가 중국까지 왜 가겠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에너지가 없으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목숨을 넘어서는 무언가 이런 간절함, 그 다음에 갈증 이런 게 있어야 대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용기 없으면 크게 이루지는 못합니다. 크게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조도 구마라즙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그쪽까지 올라갔대요. 또 걸어서 올라가서 하사회랑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만나 보니까 얘기해 보면 알거든. 그게 오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 만나 보면 한두 마디만 해보면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선 봤을 때 1분 안에 경기 끝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딱 만나서 한두 마디만 딱 해보면 경기 끝입니다. 뭐 길게 말한다고 해서 뭘 반전이 일어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의상대사 법성계 얘기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길 필요 없다. 고깃국이라는 게 한 숟갈만 떠먹어 보면 그 냄비통에 있는 국맛은 다 알 수 있는 거다. 그걸 다 퍼먹어 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만나니까 이게 대단하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쪽은 선생님이 되는 거고 한쪽은 제자인데도 존중받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라고 다 똑같은 제자 아닙니다. 이 사람은 괜찮다. 한 사람이 일당백이거든. 일당백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가 되고 나중에 구마라집이 장안 소요원으로 내려와서 이제 대품반야경 25,000성 반야경을 번역하고 그걸 이제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저런 체계들이 많이 이제 부족해져서 그러니까 한 사람 선생님이 있으면 그걸 번역하고 작업하고 이 과정에서 기술들이 쫙 내려가요. 쭉 내려가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고 읽고 사람이 감동을 해가지고 저게 이제 반야 공사상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반야 무지론이라고 하는 소논문을 씁니다. 한 2,000자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글이에요. 아주 짧은 글이에요. 금강경이 한 3분의 1 정도 되려나? 한 2,000자 정도 되면 그 정도로 아주 짧은 글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쓰고 선생님께 보여줬더니 야, 넌 참 대단해. 야, 문장력
참 죽인다. 내가 뜻은 너만큼 모르는 건 아닌데 너만큼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찬사를 했대. 그리고 이게 글이 좋으니까 나중에 여산 해원교단으로도 그 글이 넘어가요. 그랬더니 해원 스님이 극찬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다 글 쓴 사람들은. 그리고 중국 한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글 자체의 맛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야, 하한 같은 사람이다. 라는 극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참 잘 쓴다. 문장 참 잘 쓴다. 불교계에도 이런 문장가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반야무지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야가 공을 이해하는 지혜예요. 공을 이해하는 지혜. 공을 이해하는 지혜인데 저 공을 이해하는 저런 관점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상에 대한 인식에 대한 걸 가지고 있는데 저게 일반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무지라고 하는 거는 일반 지를 초월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대적인 그러한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 있는 본질적 지혜다. 이런 거를 아주 짧게 설명한다는 거죠. 짧은 글이 원래 어려워요. 길고 너저분하게 쓰는 게 인생 편한 거고 짧게 그걸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쓴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게 문장력이 좋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당신이 네 편을 써요. 이제 모으는 겁니다. 이거 각각 쓰는 겁니다. 여기 반야무지론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열반무명론은 저 구마라 집 돌아가시고 나서 쓴 글이고 그 앞에 쓴 이 글들을 섞어서 사람들이 묶어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죠. 그게 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론, 왜 조론일까요? 이름이 승조잖아. 승조가 쓴 논문, 논문집 이런 거죠. 대표적인 논문 4편 이렇게 썼대. 그게 조론이에요, 조론. 그리고 당신이 유마경을 가지고 이제 불교로 전향하니까 유마경 주석, 주유마힐경, 유마경이나 유마힐이나 똑같거든요. 유마가 유마힐이거든요. 그래서 유마힐에 대한 유마힐경, 유마경에 대해서 주석을 자기가 이제 쓰는 거죠. 자기가 전향한 책이니까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